안녕하세요. 과학체험반 여러분. 자, 오늘 내용은 쉽지 않습니다. 탄성력이라고 써놨네요, 저기. 상대성 이론 오늘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주 탐사 얘기하려고 하고요. 네, 상대성 이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도 우주 탐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고 상대성 이론 얘기는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이런 걸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아직은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배우기가 전이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이 이렇게 보완해 나갑니다 라고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쉽진 않은 얘기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러저러한 것들이 있구나. 그 끝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예들을 보면서, 상대성 이론, 이 현대, 과학의 한 축을 차지하는, 현대물리의 한 축을 차지하는 상대성 이론이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하는구나.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여러분들 한번 몸풀기로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의 우주비행사는 문화에 따르면은 16세기에 명나라 완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어, 이 완후가 어떤 비행을 했느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기 관료들한테 나는 달에 가고 싶다, 나는 우주에 가고 싶다 하고 명령하고 이 의자에다가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내가 신호 주면 터트려라고 했대요. 하나, 둘, 셋 딱 터트렸고 이 폭약이 터진 다음에 이 관료들은 완우를 찾지 못했는데 아마 완우가 달에 가서 그런가 보다라고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우리는 우주를 탐사하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우주에 가고 싶어 할까요? 자, 우주는 어, 탐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또 얻게 되겠죠. 하지만 저 지식으로 우주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폭도 넓힐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말고 또 다른 우주로서의 생각을 폭을 넓힐 수 있겠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 저기 써 있는 GPS라든가 에어 쿠션 운동화, 치아 교정기, 진공청소기, 화재 경보기, 태양정지, 정수기 그리고 그 외에도 왕왕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거나 적용되기도 합니다. 즉, 우주 탐사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하고 같이 따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고무로켓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고무줄 양 끝에 날개 VA를 꽂아주고, 고무줄을 꽂아주고 붙여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고요. 뭐 종이컵 이 로켓은 꾸미는 건 여러분들 자유겠고요. 꾸민 다음에 종이컵을 눌러서 뿅 하고 날아가도록 만들어면 되겠죠. 자, 한번 이 종이컵 우리 지난 시간에 힘을 얘기했는데 힘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아래 방향으로 중력 작용하겠고요. 그리고 윗방향으로 그리고 역시 아래 방향이겠죠. 내가 위에서 누르니까 누르는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고무줄 늘어나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자꾸 원래대로 복원하려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탄성력이라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탄성력은 병형된 물체가 고무줄이나 뭐 그런 것들, 용수철 같은 아이들이 원래 모양을 돌아가려는 힘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를 아래 방향 쭉 누르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내가 누르는 힘과 중력이 탄성력과 크게 같다면 얘가 멈춰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유닛이라고 지난번 얘기했는데요. 받는 힘의 크기가 같아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상쇄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러면 힘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왼쪽으로 당겨요. 오른쪽 당겨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겠죠.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 작용한 힘과 윗방향 작용한 힘이 같아진다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로켓을 누르는 힘, 로켓이 나를 누르는 힘이 서로 같을 텐데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힘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이죠. 자, 내가 누른 힘이 0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받는 힘의 크기가 0이면 물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힘은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니까. 자, 내가 누른 힘을 놓으면 중력은 아까 탄성력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위로 튀어 오를 겁니다. 힘은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요인이기 때문에 탄성력을 받아 얘가 튀어 오를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 로켓이 무겁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이 클수록 같은 힘을 줄 때 운동 상태 적게 변하므로 조금밖에 튀어 오르지 않겠죠. 정리해 볼까요? 받는 힘의 크기 0이면 물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할 성질, 관성을 갖고 있다고 지난번 얘기했어요. 힘은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요인입니다. 하지만 질량은 운동 상태를 적게 변하게 하죠. 힘은 상호작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상대성 이런 얘기하려 하는데 왜 힘을 얘기하느냐? 이 힘, 이 얘기했던 이 힘에 대한 세 가지 법칙들이 조금씩 수정될 겁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작동하는 무빙워크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무빙워크랑 같은 방향 갈 때, 그리고 반대 방향 갈 때 더 느리게 가는 건 어쩔까요? 거꾸로 갈 때가 우리가 더 느리게 간다고 느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물질의 운동 상태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무빙워크 위에 있으면 세상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거꾸로 가는 무빙워크를 가면은 똑같은 속력을 해도 내가 더 느리게 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도 물리 법칙은 그대로 적용돼요. 다른 상황이라고 해도 힘은 운동 상태만 변화시키지 다른 것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뭐 모양은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두 상황에서 시간은 동등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일정한 속력을 가는 애들은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애들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 똑같은 상황, 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똑같이 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만 하지 다른데 힘이 작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뉴턴은 두 상황에서 시간이 동등하게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상대성 이론이었는데요. 이게 상대성 원리라고도 부르는데 앞에서 무빙워크 얘기 왜느냐? 이 힘의 세 가지 법칙이 운동과 적용될 때 이러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힘도 역시 아까 그 세 가지 법칙을 따르고요. 그 뉴턴이 여기다가 두 상황에서 내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시간이 동등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이죠. 빛이란 아이는 다릅니다. 빛이란 아이를 무빙워크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든 반대 방향 가게 하든 항상 똑같은 속력을 유지하는 걸 과학자들이 관측하게 돼요. 무빙워크 위에서 우리가 가게 되면 같은 방향 가게 되면 더 빨리 가고 혹은 거꾸로 옆으로 가려고 하면 더 느리게 가는 게 당연한 이치인 줄 알았는데 빛은 두 상황상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앞 위의 세 가지와 빛은 두 상황에서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항상 똑같이 간다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무빙워크든 멈춰있는 무빙워크든 항상 똑같은 속력을 유지한다는 거에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두 상황에서 시간 동등히 간다. 이 뉴턴 생각을 틀렸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19세기의 상대성 이론이 시작되게 돼요. 20세기의 상대성 이론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기차의 정중앙에서 공을 똑같은 속력을 던졌어요. 그러면 얘네가 똑같이 양쪽 끝에 도달하겠죠. 근데 달리는 버스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던진 이후에 이 버스가 앞으로 기울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뒤로 던진 공은 앞으로 던진 공보다 조금 더 적게 가야 더 조금 가도 벽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무빙워크 얘기했던 것처럼 버스와 같은 방향을 가는 공은 더 빨리 가는 게 측정되고요. 뒤로 가는 공은 버스의 반대 방향을 가는 공은 더 느리게 가는 걸로 측정됩니다. 즉, 이 속력의 이 빠르기도 보정되다 보니까 뒤에 던진 공이 조금 가더라도 똑같이 앞에 간 공과 똑같이 도달하게 돼요. 하지만 빛이라는 놈은 속력이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뒤로 던진 빛은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안 가는데도 속력이 같으니까 더 빨리 도달하게 돼요. 즉, 내가 버스 안에서 던졌을 때는 나도 움직이다 보니까 얘네가 똑같은 거리로 가는 것처럼 측정됩니다. 즉, 동시에 도달했다 생각할 거예요. 그냥 이 버스를 밖에서 봤을 때는, 어, 선생님이 버스 가운데서 빛을 던지자마자 버스가 움직였으니까 뒤에 공이 좀 더, 뒤에 빛이 더 조금만 가도 도달하네? 즉, 더 도착하네? 동시에 도달한 일이 아니네? 라고 관측하게 될 거예요. 즉,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내가 버스 안에 있느냐, 버스 밖에 있느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이제부터 시작될 텐데요. 더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이번엔 빛을 위아래로 쐈어요. 버스 안에서. 자, 위아래로 쐈을 때 내가 버스 안에 있을 때는 나도 같이 움직이니까 이 공이 위아래로 움직이네 라고 할 거예요. 상상을 할 거예요. 관측을 할 거예요. 버스 밖에서 봤을 때는 이 공이 움직이는 궤적이 그림에서처럼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즉, 같은, 어, 놀랍게도 이 시간을 내가 안에서 측정하느냐, 밖에서 측정하느냐 생각했을 때 이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같아요. 그러겠죠? 같은 현상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같다고 측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관측 결과는
이상하게 같은 시간이고 빛이니까 같은 속력인데 간 거리가 다르다라고 측정하게 될 겁니다. 내가 버스 안에서 이 빛을 위아래로 쐈을 때나 혹은 이 위아래로 쏘는 것을 버스 바깥에서 우리 친구들이 보는 거나 똑같은 시간, 빛이 위아래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더라도 같은데도 속력도 같은데도 서로 간 거리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즉 물체의 흐르는 시간의 간격이 달라진다라고 우리 상대성이라서는 얘기해요. 즉 이 시간 1초의 간격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속력을 가는데도 간 거리가 달라지는 거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만약에 빛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이 속력도 역시 달라졌을 거기 때문에 어, 시간의 간격도 같고 거리도 같네? 혹은 내가 속력이 달라졌으니까 거리가 늘어나는 게 맞아 라고 설명할 텐데 빛은 속력이 같다 보니까 이상하다. 같은 시간 동안 위아래로 갔다 갔다 했는데 왜 간거리가 다르지? 라고 측정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번엔 이 왔다 갔다 한 거리를 갖도록 조정해 볼게요. 그럼 같은 거리예요. 같은 속력이에요. 근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즉 상대성 이론에서는 측정되는 거리 간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물체의 운동 상태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아까 우리가 무빙워크 얘기하면서 했죠. 그리고 그때도 물리 법칙은 아까 앞에서 봤던 힘에 대한 세 가지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뉴턴이 생각했던 시간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이제 맞지 않습니다. 이 속력이 항상 일정한 얘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우리가 무빙워크랑 같은 방향 가든 반대 방향 가든 속력이 항상 일정한 빛이라는 애 때문에 이 빛이란 애가 딱 기준점이 돼서 이 시간과 거리의 간격은 내가 빛하고 같이 움직이느냐 달리 움직이느냐 내가 빛이 움직이는 무빙워크 위에 있느냐 혹은 무빙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거리와 시간의 간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는 로켓인데요. 로켓에서 빛을 옆으로 쏴봤어요. 자꾸 공이라고 하네요. 빛을 옆으로 쐈어요.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로켓이라면 이 빛이 일자로 쭉 갈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이 로켓이 천천히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움직이면서 올라가면서 올라간 상황에서 빛을 쏴볼게요. 선생님은 로켓 안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 머리에서 쏜 빛이라고 하면은 얘가 로켓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 빛이 조금 있다가는 빛은 일직선으로 쭉 가는 거지만 로켓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허리 쪽으로, 어느 순간 발 쪽으로 빛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번엔 로켓이 점점 빨라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아까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그 로켓이 올라가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로켓이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면 아까는 머리에서 출발한 빛이 선생님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어깨, 갑자기 확 허리, 확 다리, 거리가 점점 증가하는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증가하는 이런 포물선을 그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지우개를 한번 옆으로 던져보시면 옆으로 던진 지우개가 똑같이 포물선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 똑같아요.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내가 뭐 무빙워크에 있느냐 혹은 멈춰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빛의 속력이 기준점이 되어 시간과 거리 간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력을 받는 물체 역시 아까 앞에서 로켓이 점점 빨라지는 상황인지 혹은 이게 중력을 받아 이 빛이 아래 떨어지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력을 받는 물체 역시 움직이는 물체로 볼 수 있겠고요. 움직이는 물체다 보니까 역시 앞에서처럼 시간과 거리 간격이 달라진다.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상대성 이론의 전체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중력을 받을 때 우리 지구의 중력을 받게 되는데 지구의 중력은 지표면에서 더 큽니다.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GPS라고 하는 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역시 저 상공에 떠 있다 보니까 우리 지구랑은 받는 중력이 달라져요. GPS는 빛을 쏴서 이 반사되는 시간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지구의 중력과 가까울수록 우리가 있는 이 지표면의 중력이 더 크다 보니까 역시 중력을 받는 상황은 물체가 움직이는 상황과 똑같이 볼 수 있다. 시간과 거리 간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력이 너무 센 천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빛이 오다가 얘가 진짜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보일 정도로 이 시공간이 휘면서 빛도 따라 휘게 돼요. 우리 이걸 중력 렌즈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치 중력에서 렌즈처럼 이 빛이 휜다고 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별이 저기 있는 별이 혹은 별 앞에 어떤 천체가 있다면 그 뒤에 있는 별빛이 휘기 때문에 아, 저 천체가 질량이 얼마큼이구나. 혹은 그 질량이 얼마큼인데 걔가 행성을 갖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올 때 오른쪽으로 올 때 행성이 뭐 그 천체의 오른쪽에 있다면 오른쪽으로 올 때 더 중력 렌즈 효과가 좀 더 크네. 이런 걸 통해서 행성의 여부, 행성의 질량 등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힘든 얘기를 했어요. 지구의 중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상대성 이론, 이제 우주로 나가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 푸른 지구면 좋겠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할 지구는 안타깝게도 붉은 지구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약간 좀 지구를 떠나는 얘기도 많이 했네요. 다음 시간에 환경오염, 기후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얘기를 짧은 시간 동안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요런 내용들도 있구나 혹은 요런 것들을 우주 나갈 때 혹은 이런 것들을 또 그쵸 우리 친구들 아는 뭐 인터스텔라라던가 이런 영화에서 소재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맛을 봤다라는 것에 한번 의의를 두면서 한번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찾아보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오염,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